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살리는 TV 노재합니다. 오늘은 참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오늘 조금 있으면 재수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앞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큰 버스로 4대 싣고 와서 구석구석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태까지 보다가 지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무슨 흉악범입니까? 어디 가서 도주할 분입니까? 한두 사람 와가지고 호성차에 태워가면 되는 거지. 왜 경찰들이 2명, 4명, 5명 모여가지고 골목마다 다 지키고 도주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막 일반 언론들도 다 와가지고 말이야. 큰 정부에 이수화시키고 말이야. 그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파서 알면서도 거기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떳떳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이 정권을 반대하는 정강훈 목사님, 자유보수 우파 애국자인 정강훈 목사님이 그렇게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두렵고 떨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재수감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화문 불법 집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거기가 왜 불법 집회입니까? 엄연히 일파만파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거기에 100명 모이라고 허가를 내주는 데서 거기서 해고 차벽을 둘러싸가지고 100명만 다 그 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수십만 명의 인파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에. 그래서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사람이 꽉 채워졌습니다. 비를 맞고도. 정강훈 목사님은 12일, 13일경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한두 명 나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던택이 쓸까봐 정강훈 목사님이 15일 집회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와서 초청받아 와서 5분간 설교를 하고 간 겁니다. 그게 왜 불법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까? 그날에는 바로 그 옆에서 민주노총도 집회를 했고 하루 전날에는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모이는 의사들도 단체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퍼졌다고 떠들어대고 거짓말합니까? 지하철 타고 오다가 감염됐는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감염됐는지,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무조건 광화문 갔다 온 사람이 확진자 되면 다 광화문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습니까? 이런 엉터리 없는 가지고 말이지, 이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 이용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망할 날이 금방 옵니다. 얼마 못 갑니다. 네. 이 우한 폐렴,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누구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그래? 왜 받아들였어요? 같은 날에, 같은 시기에 베트남은 다 같은 공산주의나 중국 국경을 폐쇄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요. GDP 5% 성장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2분기에도 3.2% 마이너스예요. 예. 왜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문재인 책임 아닙니까? 왜 중국 우한 폐렴을 수입하고 왜 받아들였어? 의사들이 그렇게 국경을 폐쇄하라 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2월 2일 날 검토해보겠다 하더니 몇 시간 후에서는 중국과 우리는 이웃이고 운명을 같이 하니 어째 하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관광객을 받아들여가지고 검사도 없이 막 돌아다니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확진자 일어나는데 그리고 확진자가 일어난 것도 그동안에 국민 전체를 해가지고 몇 프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깜깜이로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났다, 몇 명 확진자만 숫자 했지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 확진자 나왔다는 소리통 안 하고 있다가 이거 국민을 가지고 완전히 우롱하는 겁니다. 코로나 가지고. 미국에서는요, 그 많은 인구, 3억이 넘는 인구 24%를 검사했는데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강화문 이거 나오고부터 집중적으로 확진자를 밝혀내기 위해서 막 검사를 해가지고도 아직도 3%밖에, 국민 전체 3%밖에 안 했다 합니다. 예? 4월 달에는 말이지, 선거를 앞두고 K방역이라고 자랑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자랑하던 게, 확진자 검사를 안 하는데 뭐 아프다고 온 사람만 하니까 그렇게 됐지요. 확진자를 검사를 안 하니까 확진자가 안 나타나지요. 왜 강화문 갔다 온 사람만 가지고 다 확진자가 나타나느니,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걸 갖다가 강화문 출신이라고, 강화문에서 나온 자라고 그다가 거짓말로 발표를 하고, 이 정부가 도대체 아무리 이거 초보자고 아무리 말이지 낙가파들이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이. 동네 이장 일을 보는 사람들도 그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이런데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지. 이건 참 답답해서 이거 견딜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한다는 우파 국민들은 지금 잠을 못 잘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가나 하고 말이지.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정강훈 목사님과 사랑조일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절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됩니다. 저 문재인 정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왜 오래가지 못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이거 9월 3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내가 보고 읽어보고 말이지 너무나 놀라서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정부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43조 원 늘린 초대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지요. 왜 받아들였어? 베트남은 이제는 몇 명 생겼는지 몰라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찍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술이가 베트남보다 못합니까? 세계 제1위나 하는데. 그래 놓고는 무슨 엉뚱한 국민들에게 누구에게 신천지를 뒤집어 씌우되 이제는 또 이게 부정선거가 탄로나고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8월 15일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정강훈 목사님이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니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예산이라고 하면서 명분을 내걸었는데 전시사항인 만큼 일시적 적자와 채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시시장을, 전시적인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안 내역을 들여다보면 경제위기 극복하는 아무 관계없는 현금 뿌리기와 선심성 지출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공공일자리 창출 예산은요, 올해보다 9% 늘어난 3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3조 1천억 원인데 이 돈을 투입해서 10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웃기는 것은 80만 개가요, 하루 2시간, 3시간 자리만 지키고 용돈 정도 받는 금녀, 노인 아르바이트 일자리입니다. 80만 개가. 산불 감시, 지하철 질서 지키기, 어린이 등하교 때 안전지도 하려고 이렇게 국기를 들고 이렇게 길을 막아주는 거 있죠. 전에는요, 이거 예산을 안 들여도요, 동네 다 봉사자들이 나와서 했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서도. 꼭 필요하지도 않는 업무에다가 온갖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가짜 일자리를 양산해서 고용 통계로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일자리가 몇십만 개 생겼다. 80만 개는 다 이거 아무런 없어도 되는 건데요. 얼마든지 봉사했던 거예요. 그 노인네들 말이지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학교 등교하교 할 때
다 봉사했어요. 그전에 학교 앞에서. 그런데 그 아침으로 한 두 시간 정도 종이 줍고 하고 그 몇십만 원 준 게가 그게 일자리입니까? 노인애들 용돈 주는 거지. 참 그다가 또 말이지. 에? 군 장병 사기를 주겠다면서 병장 월급을 60만 9천원으로 올렸습니다. 병장 월급을 60만 9천원으로 올리고 1년에 10만 원의 자기 개발비를 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이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을 사용하도록 한 달에 만 원씩 또 이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발비만 해도 421억이요. 또 스킨, 로션 등 화장품 지원비도 한 달에 11,550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장병 사기와 코로나 극복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말입니다. 코로나 극복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쓴다 해놓고는 이게 다 선심성이 아닙니까? 그 군인들요 한 달에 그거 11,550원 이거 화장품 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많이 모아놓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발비도 개인에게는 만 원이지만은 이게 421억이요. 이렇게 군복무 청년을 위한데 군대에서 군복무 청년을 위한 7종 세트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3조 8천억 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우리나라 공군 F-35 스텔스기 도입 예산의 3배를 웃도는 규모라는 겁니다. 어디에다 써야 이렇게 마땅한 돈을 알더니 이것도 적자를 보면서 말이요. 벌어가 쓰는 것도 아니면서. 전 국민의 절반인 2,346만 명에게 지역 상품과 각종 바우처 쿠폰을 뿌리는데 1조 8천억을 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가 적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똑같은 세금 낭비를 반복하고 있다고 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적 고교 무상교육 실시며 공무원 1만 7천 명을 정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방송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일본 그 신문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발표를 했지요. 한국과 일본 인구 비례에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도 일본 공무원의 숫자에 비해서 5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그런데 또 올해 내년에 17,000명을 정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듣고 보니까 이거 의의가 없잖아요. 다 공무원 시키고 뭐 다 의료도 좀 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 집안끼리 그냥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죠. 뭐. 남북협력기금도요 377억 원을 정액했답니다. 그리고 스마트 박물관인가 뭐 한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366억 원 등 천문학적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할 이유가 있는지 우선순위 면에서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적지 않다고 신문은 사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 동안 국가 부채를 410조 원 올려놓고 지출 삭감은 다음 정권 이후의 과제로 미뤄놓았습니다. 예산 증가율을 내년에는 8.5%, 2022년엔 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 2023년에는 4% 낮추겠다고 합니다. 5년 내내 마음껏 세금을 펑펑 쓰고 적자투성이의 빚더미 재정을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내는 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생산을 창출하는 데 쓰든가 기술 개발에 써야지 나라 발전을 위한 예산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아까 다 읽어 들었지만은
얼마든지 허리띠 졸라매면 그런 돈은 전략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다 다 선심성으로 다 돈을 씁니다.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하니까.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지난번 홍수 피해, 예, 복구비가요 4대 강보 때문에 5배나 전략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요 1년에, 작년에 내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83조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말이죠, 4대 강보 해체해야 한다고, 환경이 나빠진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지난 정부에 했는 건 다 싫다는 거예요. 세계 제1의 우리 원전 기술을 갖다가 왜 파괴합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이 원전 기술보다 더 안전한 건 없답니다. 일본 몇 년 전에 저 쓰나미가 와가지고, 예, 일본 원전이 그 바닷가에 있던 원전이 그 사고가 났지만은요, 원자로 안에 있는 그거는 물이 들어가도 터지지 않았다는 건 처음으로 그게 경험이란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고는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원전은 안전하구나. 원자로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물이 닥쳐도. 단지 그 흘려나가가지고 유출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 폭발하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폭발을 안 하고 오히려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폐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북한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원전 기술은 세계 제1이고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그보다 더 좋은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도 적고 자리도 적고 미천도 적게 돼가고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 수력발전소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소양강 댐 수력인데 그게 10개가 있어도 100개가 있어도 원자력 기기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충근 박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 원자력기가 장소도 적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태양광 보세요. 온 산을 깎아가지고 그다가 태양광 그 비바람이 불고 산사태가 나니까 그것이 다 이게 완전히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을 이 나라 이 주사파 언론에서는 방송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 대도 그걸 안 보내줬어요. 근데 그거 우리 우파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보게 됐지요.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점점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양식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한 푼, 두 푼 주는 그 좋다 받아 먹고 말이지. 설마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왜 공산주의로 가겠느냐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우리 아는 사람 보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아직도 깨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 정신 차려서 기도합시다. 이 지금 완전히 언론이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나쁜 거는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정부 여당의 편만 들어서 발표를 하고, 내가 이번에 강화문 그 사건 사랑제일교회 정강문 목사님을 언론에서 두드려 패는 걸 보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참 비겁하다. 그런데도 국민이 그게 못 견뎌간다니까요. 방송을 보면서 꼭 무슨 사랑제일교회가 또 일반 교회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은 거리도 못 두고,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딱딱 붙어 앉습니다. 그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하루에 이용하는데 거기서 전염이 돼가지고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모르고 교회 왔다 가면 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까? 교회를 문 닫으라 하게? 거기에 밥 벌어먹는 목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교회를 문 닫고 사회에 우리가 모범이 되자. 그게 모범이 되는 겁니까? 예배를 폐하는 목사가? 이렇게 의의가 없는 세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국민들은 알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안전하게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한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